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소폭의 하락 나왔고요. 코스닥은 한 0.4% 정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중소형주가 좋았던 장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크게는 뭐 지수 흐름에 있어서는 중기 박스 저항권이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종목들의 흐름은 빠른 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어제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기 박스권 여전히 좀 이렇게 위아래로 제한된 뭐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게 이제 시장이 그래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상황이 아니라 지난 이제 4월 이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연출됐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시장 흐름하고 왜 미국은 매일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가 없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요. 지난 5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 국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그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015, 20 막 들어올 때, 야, 이거 이제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2050 간다, 60 간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뒤에 지나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저항 라인으로 설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이 2020 라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주도 모멘텀이 생겨나지 못하는 그 구간에서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앞서 나갈 필요 없이 여전히 중기 박스권의 흐름이 그동안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중기 저항선이 작용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됨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만 국면 속에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약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선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초중반 이후부터요. 상대적으로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보다 선물 지수의 탄력이 좋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선현물 간의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선물의 고평가 상황인 그 컨텐고 상황이 확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가 형성되냐면 컨텐고 상황, 즉 선물의 고평가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가장 이제 시장을 지지해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 중심으로 해서 한 1,300억 정도 유입됐거든요. 요게 이제 단락의 흐름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받쳐줬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흐름에서는 지수의 밴드 등락이 상당히 좁아진 상황.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항선에서 저항 작용을 하고 있다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순환 흐름 이제 나온다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좋죠. 뭐 오늘 오늘 뭐 장중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도 이제 썼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닥권에서 최근에 SM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뭐 SFA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튀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랠리가 전개되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뭐 화천기계라든지 YB로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종목의 흐름이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수가 오더가도 못하고 선물의 등락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50포인트 전후 가격대는 제가 보는 게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매도 감각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요, 매매 동향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선물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도로 이제 크게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을 주도했던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도 사실은 기관의 경우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중 기준으로 약간 매도 우위를 보였다가 이제 막판에 약간 매수로 전환됐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 자꾸 선물 얘기하는데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이 약간 변화되고 있다는 점, 이 얘기는 코스닥 쪽에서도 일정 정도는 이익 실현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감안을 하고, 다만 종목별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YB로드라든지 뭐 화천기계 류의 종목,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SM이라든지 SFA 등 이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는 타켓 중심, 그러니까 신가치
가치주 중심의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최근에 막 계속 말씀을 드렸던 LG이노텍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만 원대부터 지금 올라왔던 주식이 결국 제가 15만 원까지는 한번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을 중심으로 하는 뭐 LG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라든지 화학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정 들어올 때는요.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주는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번 주에 또 이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주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요. 현대건설이 약간 눌림목, 그다음에 대림산업 눌림목, GS건설 저는 이제 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눌림목을 보였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이들 종목들의 경우는 눌림목 자리에서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도요. 계속 건설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는 LG 상사 같은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뭐 두산 인프라화라든지 SKC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하나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현대위아, 뭐 만도 등이 되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세가 계속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변동성 등락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워 시스템 살펴봤습니다.